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그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영재인 우리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영재인가요? 천재인가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며칠 전부터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이제 우리 아이 뭐 SBS에서 나온 영재 뭐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과학고 갔던 그 어린 아이가 있죠. 그 과학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울과학영재학교에서 일들이 있어서 뭐 자퇴를 하냐 안 하냐 등등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영재라고 하면 이제 송유군 이제 지금은 뭐 성인이 돼서 군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제 송유군 이제 씨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이제 IQ 높은 IQ 막 200에 가까운 뭐 천재성을 지닌 영재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 아이 다 영재 같죠. 저도 저희 딸이 영재 같대요. 실제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제 딸을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멍청하다는 걸 알지만 네, 그렇지만 저희 딸이 이제 영재 같고 천재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영재인 우리 아이를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게 과연 맞을까? 이제 과연 이 영재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현재의 교육 체계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 보듬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영재와 천재는 뭐가 다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영재는요 어떤 분야에 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영재예요. 더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더 발달할 수 있는 아이가 영재고요. 천재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는 게 천재입니다. 더하기를 가르쳐주면 더하기를 가지고 빼기를 알고 더하기를 가지고 곱하기를 알고 곱하기를 가지고 나눗셈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거 사칙 연산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고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를 계산하고 함수를 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는 게 천재라는 거예요. 영재와 천재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해요. 왜? 이 영재성이 사라지기 전에, 이 영재성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 아이의 이 영재성을 빨리빨리 발달시켜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배우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옛날에는 책도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 곳곳에 사회복지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나 복지도 잘 돼 있고 너무나 사회 배려자에 대한 측면도 예전보다는 잘 돼 있다고 활용을 잘하면 부모님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재성이 있는 아이가 꼭 우수한 교육기관에 가지 않아도 부모님이 옆에서 학습 자료만 잘 주면 그 영재성을 잘 발휘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부유하신 부모님들이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든 마음이 너무 급해요. 왜 급하냐? 우리 아이가 영재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이상했죠? 이 아이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후대에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죽은 다음에 아인슈타인처럼 계속해서 유튜브에 책에 위인전에 오르내리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나요?
인생이 굉장히 여러 번 살아보셨지만 병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으면 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이상까지는 살죠. 옛날처럼 환갑을 치르는 게 60을 넘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어서 잔치를 벌이고 막 축하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 긴 인생에서 몇 년 월반을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몇 년 대학을 일찍 가고 대학을 조금 일찍 더 졸업하는 게 저는 긴 80, 90, 100세의 시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내 아이가 영재라면 영재성을 잘 발달시켜주는 부모님이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되죠. 그 영재성을 잘 발달시켜주게끔. 그러면서도 이 사회의 하나의 정말 튼튼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6년, 중학생은 중학교 3년,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3년을 다 마치고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대학을 가서 너무나 영재성의 포텐이 터져서 대학을 일찍 졸업하고 석박사를 빨리 마치고 논문을 마구마구 써내려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기를 잘 지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급해요. 20살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발견을 우리 아이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계의 똑똑한 정말 천재라고 이름을 불린 사람들도 다 나이가 많은 시기에 인정을 받았어요. 세상은 깁니다. 네. 영상과 자료와 책과 여러 가지 교육기관의 도움으로 정말 우리 아이가 영재라면 그런 월반을 하지 않아도 그런 속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네, 현재 대한민국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이 너무나 똑똑해서 이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발달을 해야 되지만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조금 현재 기준에서 지능이 조금 낮더라도 자기와 같은 동급의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 그게 하나의 사회생활이거든요. 중학생이 돼서 여드름이 나고 사춘기가 생기고 그 아이들과 같이 소풍도 가고 현장합숙도 가고 수행평가도 하면서 릴레이십을 갖는 그 과정. 고등학생이 돼서 똑같이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별로 팀 수업도 하고 회장 부회장 선거도 나가고 같이 옆에 친구도 도와주면서 하는 그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학교 6년의 이 12년의 시간 동안에 아이가 사춘기도 겪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성장도 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영재성은 저는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왜 꼭 다 똑같이 통일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지만 보편적인 가치 중에서 특출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최고의 천재와 영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다 하는 기본적인 가치, 자기의 시간, 제 시간에 학교를 나오고 이제 뭐 재수생과 삼수생, N수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말자 빈틈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그리고 또 대학교 시간 동안에 연애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실연도 당해보고 헤어짐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성에 관련된 그런 것도 느끼고 또 기본적으로 남들이 모두 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결혼과 출산도 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나의 영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천재고 영재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연구만 하고 뇌만 발달시키는 거는 AI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행해야죠. 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빨리 할 필요 있어요? 빨리 하지 않아도 돼요. 재학년 것만 하고 가도 공부 다른 과목 열심히 하고 전체적인 공부 밸런스가 잡혀 있으면 괜찮아요. 초등학생이 꼭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실력 정석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생 길잖아요. 네. 한번 실패하면 재수하면 되고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막 급해요? 어떤 한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학원을 보내려고 보니까 학원들이 다 좋은 학원이라고, 높은 레벨이라고 이름 붙여진 학원들이 다 어떠냐? 다 서브 학원, 서브 과외를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학원들은 만들어진 아이를 받아서 뭘 하냐는 거죠. 더 발달시키냐? 자기가 보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학원들을 꼭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요. 만들어진 아이를 받아서 그냥 기계적인 트레이닝을 시키고 진도적으로 나간대요. 그럼 거기에서 그 만들어진 아이들을 더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낙오된 애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낙오된 애는 또 서브 과외나 서브 학원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오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저는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지만요. 저는 수학에 특징적인 재능이 있어서 대학을 갔어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요. 수학을 굉장히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했어요. 막 제가 공식을 막 만들어서 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웃긴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공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왜 접목이 되는지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잠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못하는 아이들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 내 그냥 특화된 머리 말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치로 증명하고 이해시켜야 되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야매로 풀었던 그런 공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똑똑하기만 했어요. 정리와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제 몸에 보편적인 가치가 입혀졌을 때 제가 조금 더 완성된 인간, 증명이 가능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영재성이 있는 아이가 저는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아이는 영재인가요, 천재인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재와 천재를 자꾸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영재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를 천재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천재는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게 천재입니다. 빼기를 배우지 않았지만 더하기로 빼기를 어떻게 유추하고 연산하는 거. 곱하기를 배우지 않았지만 더하기 하나를 배움으로 인해서 곱하기의 연산을 만들어내는 것. 나눗셈을 배우지 않았지만 곱하기를 유추함으로 인해서 나눗셈을 알아내는 게 천재예요. 영재는요. 우리 모두는 다 영재예요. 발달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다 영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천재가 아니라 영재입니다. 이 영재가 발달돼서 천재가 될 수도 있고 김연아가 될 수도 있어요. 박찬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영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한 체대 나온 피겨스케이트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 인생 중에 꼭 김연아 씨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김연아 씨가 꼭 행복할까요? 그냥 피겨 한 체대 나와서 피겨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불행할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죠? 자, 여러분,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어떻게 가르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길어요. 긴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